안녕하세요. 로컬에서 원더풀 라이프를 만들어가고 있는 청년 창업가들과 함께하는 네 번째 시간 행복한 여행 나눔의 김영준 실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대표님 굉장히 많이 바쁘셨는데 아닙니다. 쉬지도 못하시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또 관광경영학과를 졸업하시고 네. 행복한 여행 나눔이라는 회사도 창업하시고 네, 요즘은 또 홍성 DMO 단장님까지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굉장히 능력자시 분을 모셨네요. 네.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보다는 아무튼 하면서 능력이 좀 생기는 것 같고요. 네, 저는 관광경영학과 공구학번으로 입학했다가 16년도에 졸업을 했고, 졸업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해오다가 15년도 때 저랑 마음이 맞는 친구들하고 같이 창업을 해서 좀 여기까지 이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 창업한 것 같네요. 아까 졸업 연도보다 창업 연도가 빠른 거 보니까. 네, 창업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졸업을 하는 순간 너는 이제 경제적 지원이 끊긴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너가 알아서 잘 준비를 해놔라 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창업을 이제 그래서 준비하게 됐고요. 저랑 같이 시작했던 내 친구들은 좀 각기 다른 이유들로 이제 좀 창업을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들이 생겨서 제 창업을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때 당시에 하게 됐었던 거는 이제 여기 홍성이 이제 농촌이다 보니까 농촌에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제 관광객들 많이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행사도 같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됐었고 이렇게 20, 30대를 어떻게 하면 이제 또 홍성으로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떠올랐던 답은 이제 게스트하우스였거든요.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도 이제 같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지금은 게스트하우스는 지금 다른 형태로 그 문당항 환경 농업마을이라는 곳에서 숙박을 따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여행사는 더 나아가서 홍성을 어떻게 하면 좀 관광 도시로 좀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해가지고 관광을 그러면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DMO라는 이제 사업을 이제 하게 됐고요. 그거는 데스티네이션 매니지먼트 오거네이제이션이라는 뜻으로 지역 관광에 추진하는 조직을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5년 동안 홍성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질문할 게 많긴 한데 네. 사실 그 DMO를 최근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네. 한 2번 수상하지 않았어요? 장관상은 이제 한 번 받았고 2번 연속 이제 대통령 앞에서 DMO로 이제 발언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이제 생겼었고 장관님하고 간담회 때도 이제 DMO로 인한 어떤 성과랑 지역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제 나눌 수 있는 자리도 좀 가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장관 표창도 이제 한번 받았고 매년 이제 그리고 관광에서 되게 중요한 이제 역할을 했었던 그러니까 한국 관광을 빛낸 기관이나 관광지나 사람 이런 것들을 이제 뽑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 한국 관광의 별이라는 것에 저희 DMO가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손흥민 선수 그리고 저희 그다음에 이성한 변호사 우영우 작품 이런 것들이 이제 선정돼서 되게 또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손흥민 만났나요? 손흥민 에이전 씨를 만났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축구를 하고 계셨고요. 저도 나는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럼 다시 이제 행복한 여행 나눔으로 와서 네. 사실 기존의 여행사하고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창업했을 때는 저희가 어쨌든 홍성의 매력적인 공간들을 많이 알려주고 싶어서 여행 코스도 많이 짜고 여행 상품도 만들어서 이제 많이 판매해 보려고 했었는데 사실 4년 동안 여행 상품을 한 권도 못 팔았어요. 네. 그러니까 여행 상품을 파는 일이 아니라 다른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홍보 마케팅 일이라던가 컨텐츠를 기획하거나 뭐 교육 시스템 만드는 거나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었고 정작 저희가 하고 싶었던 여행 상품 판매하는 일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랑 좀 친한 이제 여행사 대표님들하고 이제 여러 번 멘토링 과정을 거치면서 찾아냈었던 이제 답이 저희조차도 국내 여행 상품을 이용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국내 여행 상품을 팔겠다고 나선 애들이니까 이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발견했던 건 이게 무조건 소비자 입장에 맞춰야 된다. 소비자가 원하는 거를 어쨌든 상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 상품을 사준 어떤 새로운 신규 그 소비자층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를 이제 그때부터 알게 돼서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여행 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했더니 이제 잘 팔렸고요. 판매가 되고 있고 또 하나가 우리만의 여행 상품을 잘 사줄 수 있는 신규 팬층을 좀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 일들을 이제 같이 하는 걸로 지금 행복한 여행 나눔의 회사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4년 걸리신 거네요. 네, 4년 걸렸습니다. 4년 동안. 네, 4년 동안은 되게 힘들었었고요. 네. 뭐 첫 해년도 때 저희 월급은 25만 원이었으니까 그래서 매년 2배씩 저희가 늘렸거든요. 네, 버티다 보니까 잘 정착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어떻게 잘 버텼네요. 힘들었을 것 같네, 진짜. 그때는 이제 그냥 학교에서 이제 바로 이제 딱 졸업을 하니까 나는 뭐 연봉을 얼마 받아야겠다, 뭐 또는 어디 회사에 취직을 딱 해서 딱 이렇게 딱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나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약간 반골 정신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건 안 되라고 하는 거를 된다는 거를 좀 입증하고 싶어 하거나 남들이 이건 된다고 하면 이게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하는 걸 제가 좋아해서 의외네. 네, 홍성에서 여행이 다 안 된다고 하시니 뭔가 좀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그래서 좀 버틴 게 아니라 아무튼 좀 이렇게 꼬장을 핀 것 같아요. 네, 꼬장을 피다가 그냥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걸 증명했네요. 된다는 걸. 아직까지는 증명을 못한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네. 네. 근데 이제 그래도 홍성이 가능성이 있는 도시다라는 거를 이제 좀 많이 봐주시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아니, 지난번에 출연했던 우리 분이 홍성이 요즘 굉장히 핫하다고 네. 홍성에 와서 다 머물고 싶어하는 네, 그런 네. 곳이 됐다. 네네. 대표님 공도 좀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네,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저의 공은 잘 모르겠고 저는 훨씬 더 힙해졌으면 좋겠어요. 홍성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찾아오는 곳이었으면 좋겠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여행지라고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몇 군데가 있잖아요. 제주도, 뭐 강릉, 여수, 순천, 부산 이런 곳들이 떠오르는데 그 중에 홍성도 딱 하나 낄 정도로 저는 컸으면 좋겠고 얼마 전에 제가 가서 알아보니까 그 경남 남해 같은 곳은 주민 중에 한 70% 80%가 다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발언을 하신대요. 근데 홍성에는 10%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식당업을 운영하시는 분도 우리는 요식업에 근무하고 있어요가 아니라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얘기하실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저는 홍성이 그런 도시로 좀 만들고 싶은 게 어떤 걸로 그럼 힙했으면 좋겠어요, 홍성이? 관광객들이 홍성에 가면 힙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전 세계에도 그런 도시들이 좀 있잖아요. 내가 거기서 여행을 하고 오면 내가 약간 힙한 사람 같아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도시가 좀 됐으면 좋겠고 그런 게 조금씩 이제 지금 저희랑 같이 하고 있는 인터뷰 하고 있는 대표님들로 인해서 자꾸 홍성이 그렇게 좀 만들어져가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혹시 뭐 좀 소개해주고 싶은 게 있나요, 홍성에? 우리 학생들도 사실 네. 이렇게 많이 안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긴 꼭 가봐야 돼. 너 청운대 다녔으면 네. 하는 그런 곳이 있나요? 일단 뭐 잘 알려져 있는 곳들이 뭐 남당항에 그 세종에나 대하 축제도 있을 거고 이제 한 일주일 뒤면은 거북이 마을에 이제 수선화 축제도 하거든요. 그런 자연 경관이나 이제 음식 같은 거를 볼 수 있는 곳들도 있지만 저는 요즘 뜨고 있는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근데 이제 청년이 아니라 좀 나이가 드신 이제 창업가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만나러 다녔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면 제가 학생 때도 그런 분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되게 힙하다라는 걸 이제 많이 느꼈고 나도 힙하게 좀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홍성에서 저런 분들하고 이제 자꾸 이제 관계를 맺어나가면서 살아가는 게 배울 수 있겠구나를 좀 많이 느꼈었거든요. 장소나 어떤 공간이 아니라 지금 사람이네요. 결국 힙해지는 건.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장소에서 주는 어떤 힙함도 있을 텐데 저는 어쨌든 그 장소를 꾸며가는 것도 그리고 컨텐츠를 생산하는 것도 어쨌든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철학 같은 걸 제가 듣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왜 이런 농사를 짓게 됐는지 또는 왜 이런 공간을 운영하게 됐는지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어떤 경제적인 요소로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운영해 나가시는 게 저는 너무 멋있게 느껴져서 그래서 이 일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자꾸 소개시켜주고 알려주는 역할이 우리만의 어떤 여행사의 어떤 그런 모습인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는 그렇게 운영을 지금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세 번째 만났던 그 김태우 대표님한테 또 영향을 주셨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아 그런가요? 네. 본인도 아. 이제 어느 정도 네.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된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제가 추천해준 장소와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네, 저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아, 그래도 세월이 이제 좀 됐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지금 뭐 행복하시고 성공하신 것 같나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성공하려고 하는 그 말에 탔다. 네, 그런 느낌이고 저희 회사는 아직 멀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제 잘 성장할 수 있고 훨씬 더 이제 좀 더 안정된 사업에서 더 많은 고객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야겠지만 저는 그래도 이제 되게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기도 했고 그리고 저희 회사를 또 좋아해 주시는 팬층도 좀 생겼고 네, 그리고 제 상품을 만드는 것부터 또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또 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되게 성공적인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어제 좀 했네요. 어제. 어제 네. 오늘을 위해.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이제 되게 바쁜 일들을 끝내고 이제 주말에 이제 여행 가서 이제 좀 생각을 비우다 보니까 나름 내가 재밌어 하는 일을 하고 그런 게 좀 성공적인 삶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어제 이제 서울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친구랑 이제 통화를 하다가 이제 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친구랑 통화하다 보니까 계속 그 얘기만 해요. 이제 나 지금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 직장 상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뭐 내가 했던 일들이 그들의 실적으로 돌아가 이런 게 되게 스트레스인가 봐요. 근데 전 적어도 그런 일들은 없거든요. 뭐 직장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도 없었고 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누구에게 뺏기는 것도 사실 없으니까 또 그런 거 때문에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원래 고향이 어디셨어요? 태어난 건 서울이고 이제 학창 시절을 보낸 곳은 경기도 일산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어쨌든 그죠? 학교 때문에 왔다가 여기에 네. 서 창업을 하게 된 거예요. 네네 그렇죠. 여기여서 선택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여기에서 해야겠다는? 제가 이제 창업을 딱 하게 됐었던 딱 결정적인 이유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었는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게 하나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 이제 활동들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역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제 소개를 시켜주셨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한국관광공사 인턴으로 활동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그 문남환경 농업마을에 이제 대학생 인턴으로 가서 활동을 하다가 거기 계신 이제 힙한 분들, 전국에 그분들을 보러 오는 분들을 이제 너무 좋게 받고 그리고 이제 거기 계셨던 이제 마을 주민분들도 저희를 너무 막 사랑스럽게 아껴주시는 게 있어서 여기서는 좀 되게 살아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창업 아이템도 이렇게 하면 또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물론 중간중간 되게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4년 동안 못 팔았으니까 매출도 잘 안 나고 해서 이러면 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 때문에 이제 또 돌아다녔어요. 그때 이제 저희를 도와주셨던 분들한테 이제 한마디씩 좀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을 소개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에 어떤 마을에 또 갔더니 거기 있는 선생님이 홍성을 모르는 너네가 어떻게 홍성을 소개할 수 있냐? 일단 쌈채소부터 따라. 여기 농장에 있는. 그러면서 배우기 시작해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홍성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가 어떤 걸 홍성에 대해서 궁금해하는구나 좀 알게 돼서 그렇게 또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그 두 포인트가 되게 저한테는 중요했던 배경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문당마을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문당마을에 대해서도 그럼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당환경 농업마을은 그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의 유기농 특구 지역이에요. 그냥 저도 이제 그거를 잘 몰랐을 때는
그냥 뭐 유기농 뭐 좋은 농산물이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힘든 작업 중에 하나이고요. 유기농은 친환경과 유기농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은 농약을 안 치면 친환경을 받을 수 있고 유기농은 비료조차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한 땅에서 몇 년 동안 지냈었던 농작물이어야 되고 뭐 농약이나 제초제 뭐 이런 것들을 전혀 안 치고 비료까지도 안 주니까 자기가 힘들게 키운 어떤 농산물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치관들이 되게 좋은 어떤 마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이 있는 주민들이 많이 계신 또 마을인 것 같아요. 네, 유기농산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또 많은 곳이다 보니까 관광으로서도 더 입지가 되게 튼튼하게 있는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4년간은 그러면은 뭔가 열심히 했다고 하셨고 약간 수익 구조는 아까 좀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는 좀 괜찮은 방향성을 잡으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잡으신 건지. 저는 일단 저희 회사는 어쨌든 되게 큰 돈을 버는 게 저희 목표이고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를 이제 고민을 아직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지금은 이제 옛날에 뭐 월 25만 원 벌 때보다 이제 많이 나아진 게, 저희 상품을 이제 애용해 주시는 이제 고객층들이 좀 생겨났고, 그리고 저희랑 함께 상품을 만들면 좀 재밌는 게 나온다고 생각해 주는 여러 기관 기업들이 좀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분들한테 이제 좀 매출이 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또 저희를 또 보러 이제 여러 견학도 많이 오고 계세요. 오늘도 지금 견학이 한 건 있고, 내일도 한 건이 있고, 주말에도 한 건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뭐 이렇게 자꾸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왜 이 사업 사실 준비하면서 제가 대표님한테 물어봤었잖아요. 네. 정말 젊은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네, 네. 창업을 하면 네.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네, 했을 때 네, 굉장히 네, 좋은 네. 얘기 해줬거든. 정말 그랬나요? 돈 벌 수 있을까? 네. 아무튼 그거는 케바케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에 창업 자금은 없잖아요, 학생들은. 네, 네, 그럼 네. 어떻게 했어요? 창업 자금은 저희가 그때 맨 처음에 하고 싶었던 게 이제 어떤 플랫폼을 오픈하는 거였는데, 그게 견적을 저희가 받았을 때 3천만 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5명의 친구들이 3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 좀 여유로운 친구도 있고 좀 여유롭지 않은 친구들도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같이 좀 돈을 모으자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3학년 때, 그리고 친구들은 2학년 때 돈을 같이 좀 모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들을 좀 했었고요. 뭐 기관 기업에서 이제 준 어떤 프로젝트도 성실하게 좀 수행하기도 했었고, 또 마을을 위해서 또 일들을 막 했었고요. 근데 마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돈을 안 주고 이제 고구마 막 이런 농산물들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고구마를 자취방에서 식품 건조기에 말려서 고구마 말랭이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팔았습니다. 재생산을 했네. 네. 그렇게 팔아서 3천만 원을 한 6개월 만에 모았던 것 같아요. 그때 고구마 말랭이를 진짜 많이 팔았거든요. 네. 그럼 창업해가지고 가장 좋은 거? 아까 살짝 얘기한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뭐 제일 좋은 건 재밌는 분들을 많이 알게 되는 거. 네. 그러니까 취업한 친구들이 얘기할 때는 이제 좀 스트레스 받는 이제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창업해서 굉장히 저한테 영향이 많이 미치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확실히 훨씬 더 크게 따르긴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시킨 일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만족도가 큰 것 같습니다. 네. 후회는 안 하시는 것 같네요. 후회요. 전 좀 더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오히려? 네. 늦추지 말고. 네. 그러니까 대학교 오히려 1학년 때 조금 더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좀 망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쿠야. 그러니까 제가 아는 이제 창업해서 성공하신 분들은 대부분 한두 번씩 망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뭐 10번을 망해보신 분도 성공을 더 많이 하셔서, 전 어렸을 때 빨리 많이 망해봐야 나중에 좀 이렇게 성장하기 더 좋은 환경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20살 때는 이제 실패한 거지 망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패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실패의 지름길인 창업을 20살 때부터 많이 해본 사람이 뭐 30대 때 또는 40대, 50대 때 훨씬 더 많은 걸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좋네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더 망해보시길 할 수도 없고. 저는 40살 될 때까지는 좀 망해보는 게 제 목표예요. 네. 멋있다. 네. 그럼 앞으로의 쫄쫄 고민 망하진 원래- 않고 쫄쫄 망하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그래도 망해보는 게 그래도 제 목표입니다. 앞으로의 고민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고민은 이제 어떻게 하면 안 망하고 잘 성공할 수 있을까가 이제 고민이고 조금씩은 망해봐야 네, 어떻게 해서 이게 안 됐는지를 자기 객관화해서 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지금까지 좀 많이 망했어요. 또 4년 동안 뭐 매출 없는 그치. 것도 망한 거니까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튼 전 조금 더 객관화된 시각을 갖추는데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준비를 더 하면 좋아요? 혹시 학생들이? 아직까지도 저는 딜레마이기도 한데 그거를 되게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잘 공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업 초창기에는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매출도 잘 발생 안 하고 일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나를 잘 되는 것 마냥 자꾸 얘기하기 바빴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을 자꾸 숨기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많았는데 요즘은 난 이게 잘 안 돼. 또는 이게 너무 어려워를 주변 사람들하고 이제 공유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아이디어도 많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이제 좀 해결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많이 이야기하고 네. 해결책을 같이 찾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여행 상품 한 건도 못 팔았어요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풀리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그건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 답을 주세요. 또는 도와주세요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저는 이 지역 안에 살아가는 거나 창업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도. 네. 요즘 뭘 물어보세요? 요즘 뭐 제가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쓴 이제 사업 계획서도 이렇게 하면 되겠냐 했을 때 이건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지 소비자를 위한 건 아니지 않아.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홍성이랑은 안 맞아 이런 얘기도 하셔서 계속 수정해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네. 어쨌든 전 관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그러니까 51% 이상은 좋아할 만한 어떤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 게 제 그런 또 방향 같아서 좀 많이 물어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그런 계획은 뭐가 있어요? 일단 올해는 저희가 그 DMO가 이제 마지막 연차예요. 그래서 지금 4년 동안 저희가 전국에서 DMO 사업으로 1등을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잘 마무리하는 게 일단 저희 이제 올해 목표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즘은 또 막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어떤 여행의 형태가 되게 커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이제 홍성에 맞게끔 살아보고 홍성에 어떻게 하면 좀 살아보고 싶은 지역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상품을 이제 몇 가지 지금 짜고 있어서 그거를 성공시키는 게 일단 올해 목표인 것 같고요. 5년 안에 목표는 일단 저희가 굉장히 많이 잘 알려져서 굉장히 잘 여기 청운대학교를 다니는 여러 인재들을 같이 이제 일할 수 있는 회사로 만드는 게 일단 5년 안의 목표고 뭐 10년 뒤엔 뭐 상장하는 게 또 목표이지 않을까요? 투자해야겠네. 적극적으로 저희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관광이니까 또 유튜브 보시는 우리 분들을 위해서 뭐 홍성에 꼭 와보시면 좋을 법한 네. 어떤 곳을 소개 하나 시켜주시죠. 네. 홍성에는 뭐 일단 천수만도 있고 죽도도 있고 뭐 잘 알려져 있는 용봉산 오서산도 있고 광천 시장도 있고 이런 곳들을 이제 딱 목적지 삼아 같이 오셨다가 그 주변에 이제 저희가 조금씩 알려드리고 있는 주민들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뭐 포토존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또는 인스타그램에 오셔서 검색도 뭘 해보시고 찾으면 되나요? 그럼 홍보 한번 해야지. 저희 블로그요? 이 아래 링크에 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네.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혹시 이제 그래도 서울에서 태어나셔고 여기서 사셨는데 이제 로컬에서의 삶이란? 잘 살면 지역살이고 잘 못 살면 징역살이인 아이고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징역을 안 살아와서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징역살이가. 지역에서 그때 저희가 힘들었을 때 잘 못 살고 관계를 잘 못 맺고 다닐 때 되게 외로웠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이후에 관계를 잘 맺고 다니면서 살다 보니까 아, 이게 지역살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잘 맺으면 지역살이가 되는 것 같고, 관계를 잘 못 맺고 혼자 끙끙 앓으면서 이렇게 살면 징역살이처럼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딱 이게 있으면 잘 살 수 있는 지역살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긴 그래도 이렇게 잘 네트워크랑 잘 어울릴 수 있게 잘 해준다고 들었거든요, 청년들이. 그게 뭐 이제 청운대학교 이제 졸업하신 저희 선배님들이나 후배님들도 네트워킹이 되게 잘 되어 있어서 사실 지금 재학생분들이 뭔가 로컬로 들어와서 이제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실제로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은 또 지역에서 이제 생산하시는 주민들하고 이제 연계될 수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그 관계 맺는데 좀 유리한 형태가 좀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로컬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배경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좀 한마디 해준다면? 학생일 때, 학생들에게. 네. 젊을 때 빨리 망해보시고, 어. 빨리 해보고 싶은 거 빨리 해보시고. 저는 창업이 무조건 100점 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취업을 하고 나서 창업하는 건 어렵지만 창업을 해보고 망하고 나서 아, 이건 나랑 안 맞네 하고 취업을 하는 거는 좀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일 때 도전 의식이 좀 더 있을 때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좀 창업도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잘 되면 사업가가 될 수 있고 잘 안 되면 자기가 원하는 방향의 취업을 또 할 수 있으니까 빨리 망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의 한마디? 네, 빨리 망해보시고 빨리 해보고 싶은 거 빨리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대본도 없이 오셨는데 잘하시네요. 네, 죄송하고요. 네. 아무튼 저는 근데 대본이 있으면 그 썼던 거를 생각해야 되니까 저는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게. 근데 이제 그냥 딱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저한테 훨씬 편한데 교수님이 불편하셨을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 재밌었어요. 다음부터는 그래도 사회자 또는 교수님을 위해서 잘 준비해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어쨌든 멘토로도 앞으로 네.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발휘해 주셔야 되니까 네. 잘 부탁드리고. 네, 제가 네. 할 수 있는 선에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이파이브?